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2년 12월 21일이고 수요일인가요? 네, 수요일이네요. 올망졸망 꼭지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제가 금년 초에 F-35 사고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 사고가 쭉 이어진 사고들이 소식이 계속 전해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사건 같은 경우는 며칠 지난주에 발생한 건데 우리나라에 잘 소개가 됐나 싶은 저기 생각도 좀 있고 그랬어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12월 5일 날 텍사스에 있는 한 기지에서 F-35B형이죠. 그러니까 미국 해병대용이고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버전이죠. A, B, C 중에서 A형은 공군, B형은 말씀드린 것처럼 해병대, C형은 해군기, 해군 이제 항모용이죠. 함재기용. 함재기는 이제 짧은 거리에서 이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C형은 또 수직 이착륙 아니잖아요. 그래서 날개 면적이 좀 넓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그럼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시간 역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잘 보셨는지요? 이 내용이 이제 트위터에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거 뭐 900만 뷰가 이제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조종사를 뭐 무사하고 조종사가 지금 이제 시도를 하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뭐랄까 탈출을 했는데 탈출하는 장비 이젝션 킷이라고 그러죠. 탈출기도 지금 뭐랄까 고도가 0인 상태에서 사출이 됐죠. 저게 아마 영국제 그걸 거예요. 우리 KF-21에도 저 브랜드가 아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능을 가진 최신형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다룬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다뤄놓도록 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족이고, 여기가 텍사스 북부 지역인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옛날부터 2차 세계대전 때부터 미국의 이제 큰 항공 변기창이 있는 곳이에요. 제조 공장이.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게 지금 미군에 인수되기 전에, 군에 인수되기 전에 로키드 마틴에서 생산해서 뭐랄까 시험 가동을 한다거나 그러는 과정에서 조종사는 이제 미국 공무원, 군무원 약간 좀 애매한 거죠. 예. 왜냐하면 이 생산 시설 자체를 또 군에서 관리하는 거고 거기가 사업체가 들어가 생산을 하는 이런 지금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책임 소재가 현재는 로키드 마틴에 있는 부분 같아요. 군이 관여해서 조사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5B형이 사고 나는 모습을 보신 거고 마지막에 조금 상륙이 강하게 됐다는 느낌이 들고 한번 튀기면서 다시 내리설 때 이제 기체의 균형을 살짝 잃는데 그때 보면 앞바퀴가 부러져요. 랜딩 기어라고 하죠. 예, 앞바퀴가 부러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앞바퀴 이야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사례가 많아요. 지난 1년간 6건의 사건 중에서 앞바퀴가 부러진 경우가 여러 건이에요. 아니, 바퀴와 관련된 게 여러 건이에요, 이미.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이제 그 사고가 나서 그 지역 방송, 여기 이제 사진이 KDFW라고 돼 있는데, 지역 방송에서 방송을 탄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찍힌 사진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고난, 좀 전에 영상으로 보신 사고난 그 기체고, 지금 앞에 랜딩 기어가 부러져 있죠. 이게 12월 15일 날 발생한 사건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 정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2주 앞서서, 그러니까 이달 들어서 두 번째 사고가 났어요. 같은 기종이에요. F-35B예요. 이 밀리터리닷컴이라는 데서 제가 이제 기사를 요번 영상에서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특별히 언급 안 하면 저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는 제목이에요. 여기 보면은 일본 오키나와에 미국 기지가 있잖아요. 가데나 공군기지가 아마 가장 유명한 기지고 그 옆에 아마 해병대에서 쓰는 기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병대 기지에서 이륙한
F-35B, 이게 B형이 같은 형이에요. B형이 날아가다가 뭐 전자장비 이상이 느껴졌었어요. 예, 그래서 급하게 착륙을 했어요. 급하게 착륙을 해서 안전하게 착륙을 했어요. 그까지는 우리 1월달에 발생했던 우리 F-35A랑 비슷하죠. 그때는 뭐 조류 충돌이라고 일단 조사 보고가 나왔죠. 어쨌거나 전자장비가 먹통이 돼서 랜딩 기어가 안 빠진 상황이었잖아요. 우리 거는. 그래서 비행기를 포기하지 않고 동체 착륙을 했던 거고, A 같은 경우는 착륙도 잘 했어요. 잘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공군 기지에 미국 해병대 비행기가 내리는 셈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토잉 한다 그죠. 끌고 가는 과정, 견인을 해서 가는 과정에 앞 랜딩 기어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는 과정에 주저앉은 거예요. 주저앉은 비행기를 끌고 가려고 온 게 아니고 아마 저 앞에 견인차가 끌고 가다가 앞에가 무너지면서 쓰러진 것 같거든요. 예. 자, 그러면 좀 전에 보신 동영상처럼 이건 뭐 당연히 추정이죠.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 이유에 대해서 뭐 크게 많이 알려지고 군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부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릴 때 충격을 심하게 받았다. 저 랜딩 기어가. 그래서 끌고 가는 과정이 결국 부러졌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NHK 방송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이런 방송을 타지 않았으면 좀 전에 보셨던 그 로키드 마틴, 그 텍사스에서 로키드 마틴에서 생산 시설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제 이륙하던 그 사고도 인명 손상이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에 포착이 안 됐으면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노출이 됐기 때문에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그 전에 10월 20일 날 또 사고가 있었어요. 이때는 F-35A 공군형이죠. 사고가 난 것은 유타에 있는 힐 공군기지라는 곳인데, 여기는 아마 F-35 관련이거나 아니면 다른 기종에 대해서도 훈련을 많이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전술 훈련도 하고 이런 기지인 걸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사진하고는 무관합니다. 근데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것인데, 이번 10월 20일 날 벌어진 사고는 뭐냐면은 비행기가 착륙 중에 활주로에 추락했어요. 그냥 조종사 탈출했고, 그래서 그 사진은 남아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비행기는 완파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해서 활주로에도 불이 났고, 또 주변 공군 지역, 공군 기지 바깥쪽에도 산불이 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파된 걸로 보여요. 자, 그런 사건이 10월 20일 날 있었다. 그러니까 10월 20일, 12월 초라고 일주일 전. 여기 사진은 뭐냐면은 예전에 제가 한번 썼던 건데 2020년 7월 같은 장소예요. 유타에 있는 힐 공군기지에서 사고가 났던 당시의 모습이에요. 예. 그때도 앞에 랜딩 기어가 주저앉았죠. 예. 그래서 제가 랜딩 기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런 모습이 자주 목격이 돼요. F-35가 사고가 나면. 예. 자, 그리고 이제 1월 달로 쭉 땡겨서 가보면은 우리 1월 4일에 F-35A 우리 한국 공군 소속이죠.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F-35는 지금 청주에 있는 청주 비행장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서산에 있는 20여 개 비행장을 아마 F-16 위주로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갔다가 하늘 날랐는데 문제가 생겨서 조류에 부딪혀서 공군에서 국내 설명으로는 전자장치가 먹통이 됐다. 그래서 비상 착륙을 하려고 했는데 가까운 기지가 서산 비행장이었기 때문에 거기 내린 거다. 내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빠졌다는 거죠. 바퀴가. 그래서 동체 착륙을 시도했다. 예. 그런 게 이제 1월 4일날 사건이었죠. 예. 자, 이거는 제가 어디서 출처는 모르겠는데 가지고 있는 사진에서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랜딩 기어를 확대한 그림이에요, 이게. 예, 지금 이게 계속 부러지고 있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착륙할 때 강도가 충분하지 않는 게 아닌가. F-35 모든 버전에 걸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업계와 그 군 당국은 생각이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바다에서 두 건의 사고가 있었죠. F-35에 관련해서. 중 이제 뒤에 발생한 것이 2022년 금년 초 1월 24일 날 발생한 건데, 남중국해에서 이제 연합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뭐 여기에 미군이 주력이고 일본군도 참여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F-35C 그림 속에 보이는 이 이제 해군형이 착륙 중에
활주로를 이탈했죠. 이탈해서 물속에 빠졌죠. 예. 그래서 그렇게 발생한 사건이 있었고 한 2개월 그 뒤에 한 1, 2개월 지났을 거예요. 그 비행기를 이제 건져냈다는 이제 보도가 추가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어떤 사고 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장이 나온 것을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사고를 어떻게 수습했다 정도까지만 지금 제가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작년 이제 11월 18일 거의 한 1년 전에 이게 처음으로 이제 발생을 해서 저희들 눈에 띄었고, 그 다음 이제 미 해군 그게 남중국해에서 또 항모에서 떨어졌고, 또 같은 항모니까 또 그 사이에 또 우리 공군이 동체 착륙을 하고 많은 이제 언론의 관심을 받았었죠. 그러다가 금년 중반부는 잠잠하다가 후반부로 오면서 10월부터 또 연이어서 사고가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것은 작년 11월 18일 F-35B 수직 이착륙형이고 영국 소속이죠. 영국 해병대 소속인데 지중해에서 이제 작전 중이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항모에서 이륙하려고 하다가 착륙하려고 하다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동영상도 많이 알려졌었죠. 바로 하늘에 뜨지를 못하고 바로 꼬꾸라졌죠. 그 스키 점프대에서 바로. 그래서 조종사는 또 바로 비상 탈출을 하고. 자, 이게 이제 물속에 빠진 게 11월 18일인데 그걸 한 2달 정도 있다가 이제 1월 22일이니까 2달 정도 지나서 이렇게 물속에서 건진 거죠. 예. 이런 거 쭉 1년에 6건의 사안을 우리 이제 언론에 노출된 것만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여기 보면 앞에 뭐 이제 오키나와에서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앞에 랜딩 기어 무너지고 뭐 이런 정도는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이 안 됐더라면은 아마 우리가 알기는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사고 숫자가 언론에 비춰진 게 이건데, 이게 아마 군에 계신 분들,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은 느낌이 좀 오실 거라고 봅니다. 이게 한 기종인데 그래도 A형, B형, C형 골고루 사고가 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아는 것은 별로 없죠. 예. 어떤 조종사의 실수라는 부분인지 아니면 기계적인 결함인 부분인지. 우리가 최근에 보면 사고가 난 것들 경우는 노후 기종이 사고 난 거, F5 그리고 F16 예전에 몇 년 전에 오래된 겁니다. 그 엔진 정비 불량으로 추락한 거. 그 외 대부분의 우리 공군기들의 사고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두 대씩은 잃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조종사의 실수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기체 결함으로 가면 오래된 기체 뭐 이 정도였고, 그래서 F16 정비 불량, 서산 비행장에서 옛날에 서해에서 사고가 난 것이 있었는데 그 정도만 제가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은 일단 한번 모아봤어요. 적지 않은 숫자라는 느낌을 일단 받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하신 분들은 느낌이 있으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부정적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40몇 대 정도, 한 40대 정도가량이죠. 약 40대 정도 도입이 끝났는데 그 비슷한 시기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F-35를 도입했던 일본이 2019년 4월 17일 사고가 나죠, 한 대가. 그래서 그게 이제 크게 이슈가 돼요. 무슨 잘못이냐, 어디 잘못이냐. 그때 한참 F-35가 세계 판매에 이렇게 총력을 기울이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후 다른 추가에 사고자 하는 나라들한테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케팅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불거졌는데 우리가 도입한 초기형도 제가 오기 시점에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기체예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F-35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아직 대량 생산이 결정이 안 되고 지금 계속 개발 중인 기체거든요. 그래서 매년 나올 때마다 배치마다 품질이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꼭 개선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뭐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사고에 대한 부분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예전에 제가 사용했던 슬라이드인데 이걸 자꾸 다시 쳐다보게 돼요. 그때 우리 사고가 났을 때 이거 같이 이야기 됐거든요. 이거 보면은 그때 일본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일본에서 살펴보니까 7차례 긴급 착륙을 한 바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예. 일본 자체에서 지금 밝혀진 거죠. 그 이유를 이제 캐내는 과정에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긴급 착륙을 한 셈이죠. 우리 동체 착륙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오키나와에서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내렸다가 앞바퀴가 부러진 그 비행기도 전자장비 이상으로 긴급 착륙한 거예요.
끌고 가다가 부러진 거잖아요. 유사한 상황이거든요. 그때 들여온 지 1, 2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저때가 일본도. 예. 그때 7차례나 긴급 착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세대를 그 당시 도입했는데 밑에 기사 보시면은 7차례 벌써 문제를 일으켰다. 이 내용하고 이어지는 거죠. 그때 가지고 있었던 기체 숫자가 10세대고 횟수는 몇 년 안 됐어요. 뭐 1년이었어, 1, 2년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체별로. 그것도 차례차례 들어온 거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긴급 착륙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날아가다가 문제가 생겨서 우리하고 같아요. 청주 비행장에서 날라서 훈련하다가 원래 기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까운 기지에 내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가 돼요. 긴급 착륙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이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되고 국회에서 질문이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일본 방위장비청 장관이 라는 사람이 답을 이렇게 했어요. 비행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정비 점검을 했지만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하고 싶습니다. 엄청나게 정치적인 발언이죠. 미 국방부, 미 공군이 이 비행기가 완성도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상황과 겹치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일련의 사고들이,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이 비행기를 사야 된다고 이제 계약이 남았겠지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사겠다고 말은 보낸 거죠. 미국 로키드 마틴에다가 마감 시간에 맞춰서. 그래야지 로키드 마틴이 3년분, 5년분 생산 물량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다 맞춰서 급하게 해준 거예요. 5월달, 6월달 막 이때. 예. 전 세계적으로 좀 그랬죠. 독일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볼멘 소리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계약이 된 건 아니고 예산 배정은 지금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중요한 것은 계약서 사인 아직 안 했다는 부분이죠. 저는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죠. 4조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국익을 저해하는 자폭행위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예. 지금 막 한 대 들어온 걸로 스텔스기에 대해서 감 잡고 맛을 본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의리는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밀리터리 닷컴의 기사 내용을 보면은 미국의 어떻게 감사원, 우리말로 하면 감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우리가 몇 개 확인하고 가면 좀 더 우리의 좀 시각이 좀 동글동글해질 것 같은 부분이 좀 있어요. 자, 말씀드려 보면은 2012년부터 미국 각 군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보고서를 이제 참고했는데 제가 감사원 보고서를 찾았어요.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그거는 요 다음번에서 이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국방 논평에서. 그래서 10년이 넘었는데 미국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아직도 대량 생산 허가를 못 받고 있다. 계속 개발 중인 기체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1년, 2년만 기다리면은 왜냐하면 로키드 마틴이 지금 1, 2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때까지 미국 공군이 만족하는 제품성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그 끝난 기체가 되는 것이고, 또 그때까지 용케 해내면 기체가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인 기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1년, 1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 필요하다면 1, 2년만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쫓겨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급한데? 1, 2년 동안 우리가 지금 비행기가 없냐? 예. 아니거든요. 예. 단지 노후 기종들 빨리 교체를 했기 때문에 수요가 생긴 거면은 거기 준비하느라고 FA-50이 있잖아요. 그 개량하고 맞물려 하려고 계획 다 잡아놨는데 왜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이렇게 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말이죠. 의혹이죠. 예. 방사청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장도 내놓지 않고, 방위사업청이 뭐 때문에 생긴 조직입니까? 그걸 군에 맡겨놨더니 워낙 부정비리가 많아가지고 그것만 전담하는, 무기 도입만 전담하는 기관을 만든 것이 방사청이에요. 방사청 내부에서 많은 분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런 F-35가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적 집약체로 높게 평가를 받았지만 반대로 워싱턴으로부터, 정치권으로부터, 미국 여론으로부터 너무 비싸다. 사는데 비싸고 유지하는데 너무너무 더 비싸다. 네.
항공기를 전투기를 도입하면은 생애 기간 동안 유지하는데 2, 30년, 3, 40년 유지하는데 비용의 구분을 해보면 초기 구입 비용은 30%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나머지 70%는 운용 비용에서 오른 거거든요. 예. 그 운용 비용이 너무 비싸다. 기체도 싸지 않고. 그리고 많은 기술적 기계적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은 너무 잦은 거예요, 지금 사고가. 이 기사의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미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 아닌가? 저 워싱턴으로부터 받았다는 저 비판이 근거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럴 개연성이 높네? 이런 느낌으로 이거를 기사 말미에 이렇게 붙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직접 가서 판단해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약간 말씀드린 감사원 자료를 가지고 몇 개의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해볼게요. 현재 12년부터 도입을 했다 그랬잖아요. 미군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450대 보유하고 있어요. 공군, 해군, 해병대가. 최대치가 누구도 지금 이만큼 살이라고 누구도 생각 안 할 겁니다. 2,500대까지 보유할 예정이었어요. 이게 하이, 로 중에 로급으로 원래 예정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12년부터 도입했는데 아직도 개발 중인데 여기서 최근에 보고서에 지적한 걸 보면은 2022년 4월 28일 보고서에 딱 지적을 했어요. 금년 회계년도에 들어와서 오히려 가동률이 더 떨어지고 있다, 비행기에. 그럼 그 전에 가동률은 정상이고 이제 비정상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전에도 미군 평균보다 낮았어요. 원하는 만큼이 안 됐어요, 가동률이. 그런데 그게 21년 회계년도에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료를 취합해보니까 가동률이 더 떨어졌더라. 예. 전진하고 있는 게 아니고 후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 아직 계속 개발 중이고 대량 생산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면서도 품질이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제가 얼마 전에도 다뤘습니다만 30년까지 6세대 비행기 개발하겠다잖아요. 예? 이대로 가다가는 러시아와 중국이 뒤처진다고. 그리고 4.5세대 로급으로 다른 기체 하나 더 같이 개발하겠다고. 그러면서 F-35의 도입 비용을 줄이고 있잖아요. 도입 대수를 줄이고 있잖아요. 이 돈 빼서 그쪽에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 공군 막 국방비 개발비 막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3군이 나눠 써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가동률이 떨어지냐. 예? 기체는 계속 더 개발이 진척되고 있는데 엔진 문제로 비행이 불가능한 기체가 늘고 있다. 이게 딱 이유로 언급했어요. 예. 우리가 좀 관심 있는 분들 알고 계신 게 이 과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미 공군 장관도 이야기하죠. 엔진 당연히 개선 사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노드롭 그루만에서 B-21 폭격기 언론 공개했잖아요. 나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상에 있는 거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 보고 제가 다루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와, 이거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고 의혹을 좀 의구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B-21에 쓰는 엔진이 F-35의 엔진을 쓰겠다고 한 거예요. 쓴다고. 기존에 개발된 엔진이라 새로 개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이다라고 언급이 돼 있어요. 그 내용에. 그거 보고 이 말하고 앞뒤가 맞습니까? 같은 엔진인데 이쪽에서는 그 문제로 비행기의 가동률이 떨어져서 100대 가지고 있으면 50대도 지금 당장 출격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엔진을 B-21에 쓰겠다고 이러는 거죠. 예. 뭔가 있다. 이 기사도 무슨 냄새가 난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마무리를 하기엔 이 슬라이드가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썼던 걸 가져온 건데, 이거는 이제 파퓰러 미케닉스에서 뭐 여러분도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그냥 대중 과학 잡지 같은 것이죠. 국방도 많이 다루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제목이 보면 상당히 섬뜩하죠. 미국이 F-35를 22년 현재 450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좀 전에 기사도 그랬죠. 450대 가지고 있다고. 그 중에서 200대가 전투 불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저자가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래서 미군 쪽에다가 이 문제 제기를 했더니 기사를 보고 미군 쪽에서 답이 온 거죠.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고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비전투용으로 쓰고 있다. 훈련용으로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왜 이러냐. 이 사람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당시 이 기사를 쓸 때는. 이 내용이 뭐냐. 개발하는 단계의 비행기이기 때문에, 개발이 계속 진행 중인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개발 기간이 자꾸 연장이 되니까
다른 비행기를 은퇴하는데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덜 개발된 비행기를 산 거예요. 막상 사고 보니까 그중에 200대 정도는 전투불능이라는 거예요. 전투에 참여할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성도가. 자, 그럼 450대 현재 가지고 있다는데 그중에 200대가 현재는 250대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현실입니다. 미국이 F-22 이번에 이제 은퇴시킨다고 하는 랩터를 200 몇십 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 200여 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데이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생산 난이도 다 깼고 뒤에 개량도 사업도 없기 때문에 실제 가동되는 숫자는 그 절반도 안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랩터 100대, 이거 250대, 그 250대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못 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둘이 합쳐서 F-22, F-35를 합쳐서 지금 300대도 안 되는 거예요. 전력이. 미 공군 최강의 전력인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언급드렸던 이런 사고들이 계속 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급하게 이 기체를 살려고 하냐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